안녕하십니까. 정승목TV의 정승목입니다. 포항을 아시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 첫 방송이 나간 뒤에 저는 기계 고향의 선후배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문자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커피도 한 잔 먹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지역마다의 어떤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주는 게 큰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되었습니다. 정승목TV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관심,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정승목TV에 계속 이끌어가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호미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재원 포항지역연구회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인터뷰는 정승목TV와 포항방송신문이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방송 나가고는 뭐 정승목TV라든지 저 고향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그런 좋았는데 혹시 또 원장님께서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저기 보셨다고 또 링크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네네. 네,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많이 저희가 케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잠시 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재 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잔씩 받았는데요. 이데아 커피 저도 받았습니다. 네, 아이스입니다. 이데아 커피 종합운동장점에서 두 잔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마시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또 정승목TV 나오셨으니까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지난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이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 오늘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한 30분 정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호미반도란 어떻게 우리가 호미반도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 호미반도는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포항이 여러 가지로 그 장점이 많은데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타고난 거니까. 그렇죠. 지형학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호미반도가 있다라는 거. 흔히 우리나라를 반도 국가,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그래서 호미반도는 반도 안에 반도. 전체 우리 한반도 안에 또 하나의 또 반도가 있는 거죠. 있다. 예. 반도는요, 좀 풀어서 보면 도자가 섬도자거든요. 반은 반이니까. 반이니까. 그러면 섬의 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삼면을 바다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면이면 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는 동해안이 좀 해안선이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다. 일직선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서쪽, 남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도 있고 섬도 있고 많은데 동해안은 저기서부터 그냥 쭉 내려오다가 우리 포항에 이르러서 이제 반도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지만 반도가 있음으로써 일단 그러한 지형학적인 이유는 국방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수산물도 풍부해지고 지금은 이제 관광 명소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미곶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니까 호미곶이 있는 반도라 해서 호미반도라고 하는데 호미반도는 호미곶면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치면 구룡포, 그리고 장기, 면, 그리고 왼쪽에 동해면까지 네 개의 읍면이 호미반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개가 합쳐져서 쉽게 말하면 호미반도라고 우리가 이제 존칭을 청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 점심시간에 짧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호미곶에 있는 이제 등대의 의미, 예, 그 뭐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책을 봤거든요. 예. 보고 또 거기에 또 최근에 또 우리 포항에 저는 그 잘 아시다시피 그분하고 다니면서 박물관이 없다고 이렇게 늘 그랬는데 그렇죠. 포항에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죠. 예,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박물관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립박물관. 네, 그 두 분을 두 가지를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부 네. 사람들이 포항에 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 주고 싶은가? 네. 포항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오면 이제 타지에서 야 포항 가면 어디부터 봐야 돼? 뭐 이런 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호미곶이 굉장히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이제 포항 오면 네. 오고 싶어하는 꼭 포항이라면 가보고 싶어하는 곳. 네네. 그 다음으로는 구룡포. 아마 드라마의 영향인 거는 같은데. 그렇죠. 호미곶. 호미곶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상생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앞에서 꼭 사진 찍는 게 네.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호미곶이든 구룡포든 이것이 다 호미 반도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다시 이야기하면 호미 반도는 외지에서 포항 오면 가장 들러보고 싶어하는 포항의 명소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상생의 소는 2000년 우리 새로운 밀레니엄이 할 때 그때 만들어진 조형물이고요. 조형물이죠. 그 전부터 호미곶을 지켜오던 터줏대감은 결국은 등대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등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립등대박물관이 생겼죠. 예, 그리고 최근에 재개관까지 해서 포항의 박물관, 물론 이제 좀 특화된 박물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국립이고, 그리고 전국 유일한 등대 박물관이니까 호미곶의 명소가 되는데요. 그 등대가 왜 중요한 거 하니 이게 이제 대한제국 때 지어진 겁니다.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가 대한제국 때다.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100년도 더 되었고요. 그렇죠. 등대가 그 100년도 더 된 등대가 지금도 빛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호미곶 등대가 왜 생겼느냐가 이제 같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데. 네네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해안은 밋밋한 해안선이지만 호미곶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돌출된 방울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요. 바라보기에는 바로 앞에가 쭉 바다지만 밑에는 엄청난 암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가 운항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좌초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에 일본 이제 수산업 실습선이 그쪽에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바닷가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탐사를 하다가 좌초가 되어서 4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호미곶 앞바다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와서 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우리 대한제국에다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구도 등대도 없고 시설 미비조를 이렇게 가는구나. 네네네. 또 우리가 또 힘이 약할 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만든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제 호미곶 등대여서 아픈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호미곶 등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100년간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등대가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후에 만들어진 등대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호미곶 하면 지금은 대표적인 명소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립등대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리고 타지에서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곳이 되어 있는 역사가 있는 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요번 포항을 아십니까라는 어떤 인터뷰를 계속 이제 하면서 포항에도 어쨌든 박물관이 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화된 박물관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박물관 아니지만 박물관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조금 가슴이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그것도 제가 세미나에도 가본 것 같고 이런데 국가해양생태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국가해양정원. 예, 정원입니까? 예, 국가해양정원. 예,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저 서해안이나 이런 쪽에 가면 뭐 눈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조성에 관한 어떤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뭐 조성이 돼야 되는 당연하겠지만 그런 입장을 한번 일단 국가해양정원이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 순천 전라도 순천에 많이 순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순천에 가면 순천만 국가 정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국가 정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국가 정원이라고 해서 이건 법으로 이제 나온 건데요. 순천만 하고 그리고 울산 태화강에 국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 호미반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원이 아니라 해양을 끼고 있는 곳이니까 국가 해양 정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해양이라는 용어가 이게 그렇죠. 우리 경상도 포항뿐만 아니라 충청도 태안반도 쪽에 발음이 어려워요. 가로림만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림만.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과 더불어서 우리 이제 호미반도 국가 해양 정원이 지금 이제 조성 계획에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누구나 들어서 이제 아는 순천만 국가 정원은 많은 관광객들도 가고요. 그리고 어떤 생태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지역의 어떤 경제에 어떤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유추해 보면요. 우리 호미반도에 국가 해양 정원이 들어오면 약 1,7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일단 호미반도에 그러한 그 생태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지형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를 얻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뭐 굉장히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룡포 그리고 호미곶 이런 쪽에는 많은 수산 자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미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포항 호미 반도에서 나는 미역이 대부분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해산물의 보고기이기도 한데요. 국가해양정원이 되면은 이러한 곳을 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보호구역이 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예산에 의해서 호미반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호미반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해양정원은 호미반도의 가치를 전 국민뿐만 아니라 뭐 우리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경제적 효과도 엄청 이제 이게 업이 되고 또 기존적으로 우리 이제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많이 이게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우리 포항으로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제가 호미곶의 어떤 그 상승의 손 이전부터 있었던 호미곶 등대로 시작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호미반도라고 하는 정말 동해안의 유일무이한 어떤 반도 속의 반도 호미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그 중요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 거를 국가해양정원이 생김으로써 보존도 되고 홍보도 되고 뭐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막 한 방에 뭐 쉽게 막 포항말로 한 방에 그 정리가 된다. 잘 갖고 와야 될 잘 갖고 와야 될 일이다. 그럼 반드시 또 여기에도 우리 포항시든 우리 뭐 경상북도 협의해서 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또 앞으로 또 뭐 계속 공부하면서 또 질문이 있으면 이미 그 프로젝트가 나와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건 호미반도 쪽은 뭐 요렇게 일단 오늘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장기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있던데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저도 몇 번 가본 곳입니다. 가보고 현장에서도 VR도 한번 찍어보고 이랬는데 장기 업성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유래가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장기는 뭐 포항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 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네. 포항시가. 네네네. 사실 이제 조선 말만 하더라도 포항시라기보다는 네 개의 군현, 그러니까 흥해, 네. 청하, 네. 장기, 장기, 연일 연일.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있었던 장기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각 군현의 업성이 다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기 업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네. 연일 업성, 청하 네. 업성, 그리고 네. 흥해 업성이 다 흥해업성? 있었죠. 네. 그 네 개의 업성이 다 있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또 사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장기 업성이라는 거죠. 장기업성이다. 네. 장기 업성의 또 특징은 산 위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또 멀리 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바닷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조망이 뛰어나죠. 조망, 네. 그래서 조망. 장기업성은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은 어떤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벽이고요. 네네네. 위치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네. 일출의 명소가 되는 겁니다. 일출. 그리고 장기 하면은 이제 뭐 유배지로도 잘 알고 네,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네. 오암 송시열 선생이나 네, 네, 다산 네, 네. 정약용 선생의 흔적이 네. 있는데 특히 장기 업성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도 있어요. 아, 그런 있다. 역사적인 네. 사실. 네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네. 현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관광지로나 네, 그런 네. 유수가 깊은 관광지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최근에 장기업성은 계속 복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보면은 뭐 제법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예 그래서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인 거죠. 네네. 유일하게 이제 네 개의 업성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예. 이제 거기서 사적으로도 지적되어 지적된 네, 있는 곳이 장기업성이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장기에 질문할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배지로 우리가 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대단히 많은 분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유배지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유배지에 관한 또 예, 지금 한번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장기가 조선 시대에 보면 말이에요. 네. 한양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쪽, 맞아요. 남쪽으로 가장 그렇죠. 멀리 완전히 떨어진 멀리 곳이니까 이제 그 유배지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유배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죄인들이 네. 유배를 가는 곳이죠. 형벌 네, 중에 네, 하나니까.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 유배를 온 사람들 보면은 뭐 물론 뭐 여러 흉악범들도 계시겠지만 있겠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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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유배를 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당연히 유배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네. 뿐만 아니라 뭐 홍세태 선생이라든지 네. 여러 유학자들도 장기에 유배를 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오니까 장기에서는 이제 유학의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 그게 따른 어떤. 장기에 그래서 서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양하고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유생들이 모이고 이름으로써 오히려 학풍이 발전하게 네네. 되는 그런 어떤 선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유배 체험촌도 만들어져 있고 유배 문화로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그런 유배 마을도 만들어져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많이 그 홍보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기는 그런 유배지로서 많은 학자들도 오게 되어서 네. 서원도 만들어지는 등 네. 장기의 유교 문화 또한 어떤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또 유배 문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유배 문화가 굳이 저희가 봤을 때 제수들이나 나쁜 놈이 와서 사는 곳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계셨겠지만, 예, 그런 네, 예. 있겠지만 예. 그 한쪽 반면에는 그런 어떤 유학할 수 있고 서원이 생기고 오신 분들에서 영향을 어쨌든 받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뭐 학자가 와 있으면 그 동네 아들 가가지고 다 뭐 그럼요. 배우려고도 하고. 그럼요. 아, 그런 예. 어떤 문화가 굉장하게 예. 성장을 했다. 앞서 제가 그 장기업성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시도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학 작품도 남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 어쨌든
그 문학 작품은 우리 포항이라든지 일출을 보고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읊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그 시안에 이제 장기 그렇죠. 동문이라는 지명도 정확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형의 또 무형의 우리 포항의 문화 자산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뭐 특이한 부분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유배지로만 우리가 늘 이렇게 알고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부수적으로 이런 거 있으면 얻는 것도 덕도 굉장히 큰 게 우리 또 뭐 여담이지만 대표님 우리 우리 또 포항에 또 어떤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오래된 지역이다. 그렇죠. 우리 흥해처럼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장기에 보면 또 뭐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장기로 이래 쭉 들어가다 보면 왜 또 저 우측 좌측에 보면 이게 또 숲이 또 장기숲을 말씀하시는데요. 장기숲이 있더라고요. 장기숲은 사실은 굉장히 큰 숲입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고양이 기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기계도 숲이 뭐 서숲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큰 숲들이 많이 있죠. 있는 것처럼 장기는 이제 장기숲이 뭐 거의 10리에 걸쳐서 있었다고 할 정도니 굉장히 큰 숲이 있었죠. 숲은 이렇습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숲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후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숲들입니다. 그럼 왜 그런 숲들을 만드느냐 하면요. 어떤 장기다 보니 그 바닷가다 보니까 해풍을 막아야 되겠고요. 또 외적도 침입을 하니까 그 또한 방어 효과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숲들인 거죠. 그래서 장기천을 따라서 장기숲이 있어서 뭐 임중심리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숲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쭉 이렇게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진도 하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의 임수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숲을 조사한 책에도 언급될 만큼 장기숲은 굉장히 큰 숲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어떤 숲들이 많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또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훼손하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농경지 때문에라도 이게 숲이 많이 훼손되는데 지금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장기 중학교 뒤편하고 몇 군데는 그렇게 큰 숲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수백 년 된 느티나무라든지 뭐 그러한 나무들이 있죠. 다산 정약용생이 장기숲을 거닐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생이 심었다 하는 그 은행나무 또한 장기초등학교 교정에는 있거든요. 그런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이 굉장히 유서가 깊다. 뭔가 좀 푸근한 느낌이 들죠. 그 장기숲은 지금 그렇게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는 너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좋은 뭐 이야기는 없습니까? 은행나무는요. 그 말씀드렸듯이 우암 송시열생이 다녀갔다라는 기록으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암 송시열생이 심었다라는 나무가 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면은 그 현장을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은행나무가 지금 교정에 있고요. 교정에 있고. 그리고 장기 중학교 교정 그 뒷뜰에는 저는 너티나무 그 보호수로 지정된 너티나무가 있는데요. 보호수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티나무가 있는데 저는 그 나무를 정약용 나무라고 혼자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정약용생이 그 나무를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죠. 이게 아버지가 쓰던 물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그런 가족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간직하게 되는 것처럼 뭐 다산 선생이 봤고 우암 선생이 심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살아 있어서 뭐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이 또 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러한 어떤 전통이 되는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대학자였고 뭐 그런 것들을 장기에 가면은 조금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무라는 거 이게 우리 이제 반려기던 나무인데 나무 그 하나가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 그죠? 우리가 뭐 식수를 하잖아요. 이게 그걸 심는다든지 뭐 하는 이유가 참 그 깊다 그죠?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냥 뭐 막 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나무는요 뭐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나무의 예찬은 뭐 워낙에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나름의 나무의 의미를 두고 계시겠지만 특히 너티나무. 너티나무는 사람이 해코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해코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뭐 사람한테 해를 주지도 안 하고요. 일단 그 여름에 그만 해도 엄청난 그늘. 그리고 또 가을 되면은 그것도 단풍이 물드는 것도 예쁘고요. 또 겨울에 그런 가지들 그리고 수백 년 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자라는 나무의 대표적인 게 너티나무, 앞서 은행나무, 그리고 팽나무 이런 것들인데 소나무도 있겠죠. 이런 나무들이 결국은 당산나무라고 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다가도 고향에 돌아올 때 그다음 당산나무를 보면은 뭔가 엄마의 어떤 포근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뭐 쉬고 계시는 노인들, 아낙네들 이런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무는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무가 심어졌던 제가 장기숲 그 만들어진 조성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기운을 막고 해를 그 막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나무나 숲이나 그렇습니다. 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 나무를 뭐 옛날에는 뭐 땔감물이라든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여러 방면을 고민을 해보니까 참 소중하다 이렇게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이번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크리스마스인데 그 부처님 오신 날 좀 돼서 제가 이제 그 서적을 찾아보면 그 장경에 가면 또 고석사라는 큰 절이 있죠. 큰 절이 있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그게 또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 뭐 미륵보살이라 해야 되나요? 자상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 미륵불이죠. 그 관해서 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고석사는 굉장히 오래된 절이고요. 고석사가 만들어졌 그 창 이야기죠. 만들어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 때 선덕여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덕여왕 때 경주가 수도니까 그렇죠. 경주 서라벌에서 보니까 동쪽에서 빛이 나더라. 우리 동쪽 바다에서. 그래서 선덕여왕 때 빛이 나니까 저게 뭐냐? 한번 가보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능이라는 대종사가 이제 가서 보니까 빛을 쫓아갔겠죠. 그러니까 바위에서 빛이 나는데 그 바위에 그 빛이 나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다가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장기 고석사입니다. 그 이제 자리가 그대로 그 돌이 그 바위에서 빛이 났을 거라고. 거기 절을 지었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바위가 있고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절이라고 하면은 가보면 이제 불상이 있게 되는데 그 불상이 뭐 나무로든 뭐 금동이로든 뭐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여기는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바위 자체에 이제 그 불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마애불처럼. 그러니까 바위에 새겼다 해서 마애불이라고 하는데 장기 고석사에 있는 불상의 특징은 감실, 그러니까 조그만 방처럼 만들어진. 그게 뭐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방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두리를 둘러서 안을 엄각을 해서 어떤 홈처럼 만들어진 그걸 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실에다가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실에 만들어진 부처님이고요. 그 부처님의 모양, 형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특이한데 대개 부처님은 뭐 가부좌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반다리처럼 앉아있는 부처가 흔히 떠올리는 부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죠. 대부분인데 이 고석사의 부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래서 의좌상이라고 합니다. 의좌상. 그래서 의좌상. 그래서 감실에 있고 감실이 이제 테두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테두리에 걸터 앉아 있는 부처의 모양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부처가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3군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3개 정도.
특히 우리 고석사회에 있는 의자상의 부처님은 이제 통일신라에 만들어진 네. 예, 남북국시대에 만들어진 의자상이니까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높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모습을 네.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 게요. 그 바위의 부처님을 당시에는 좀 잘 가꾼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스케치를 합니다. 그냥 하얗게 스케치를 발라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문화적인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 스케치를 다 벗기고 남으로써 그 안에 이제 부처님의 본연의 모습을 지금은 당연히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법당 안에 바위 덩어리가 있고 바위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모양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의자상이고 감실 속에 있다 해서 그런 특징이 있는 곳. 그리고 예전에는 석고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은 다 걷어내서 깔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실 속 미륵 이 용어가 제가 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랬어요. 이제 설명하고 보니까 감실 속 미륵 이제는 충분히 특징이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부처님이다. 한번 가서 보시면 와닿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메모해갖고 한 번씩 갑니다. 이제 가서 또 공부를 했으니 같이 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연어랑 세원년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대표님께 바다 이야기가 우리 이제 홈이고 그다음에 구룡포 장기 그렇죠. 이쪽 호미반도 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는데요. 이거 오늘 이 숙제는 아닌데 지금 워낙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원전 폐수를 하나요? 오염수를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흘러오면 방출하면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면은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우리보다 밑에가 이제 통영이라든가 제주도 이쪽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이제 나오던데 최근에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런 어떤 토론회를 간단하게 했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미비한 대처가 아니냐.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 이런 게 되면 우리 호미반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궁금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다 바다로 묻고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쪽 호미반도 쪽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이대로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이게 바다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동해안이니까 또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죽도시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룡포, 호미고 다 이 바다와 관련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시찰단이 지금 가서 저번 주까지 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류 자체는 사실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이제 후쿠시마 쪽이니까, 센다이 쪽에, 그쪽에서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와서 결국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가게 돼서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여러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동해안까지 오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보고도 저도 언론으로만 봤습니다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는 데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걸렸는 그 보고도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거의 2년이든 20년이든 결국은 걱정이 되는 일이고 네네네. 또 당장 우리 앞바다에서 벌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면 네. 뭐 해류는 뭐 그렇다 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정서적으로도 또 굉장히 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 보면은 후쿠시마의 전국어업조합 연합회라고 하나요? 네네. 일본 어부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철저히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그거를 좀 네. 뭐 통제를 한다 할까? 그래서 일본 어업조합에서 자기들이 더 생각에 딸리는 그렇죠, 문제니까 그렇죠. 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결과가 나와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도 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토론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제가 한번 가서 들어보고 또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떤 제가 대표님께 결국 말씀드린 후쿠시마 일본 입장에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방류를 한 게 가장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그렇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뭐 결국은 이렇게 뭐 묻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도쿄 전력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또 민영화의 문제라고 그렇죠.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뭐 좀 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좀 자동적으로 좀 소멸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든지 왜 이래 오래 갖고 있으면 예. 그 자연 소멸 시기라 해야 되나요? 그게 뭐, 이제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결국은 그 알프스, 네. ALPS 그거를 네. 통해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이제 분해를 하는 네. 걸로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네. 지금 이제 시찰단이 가면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랑 또 뭐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뭐 삼중수소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알프스로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네.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희석을 시켜서 방류한다는 게 일본식 설명이고요. 이제 네네네. 우리가 얼마나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그렇죠. 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저 얼마 전에 그 영국 뭐 박사님하고 물 먹다 이거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민초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내가 물어볼게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포항을 아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를 호미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재원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곳은 호미반도가 4군데인데요. 오늘은 2군데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유튜브 방송은 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해서 저희가 2곳은 다음 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편제를 하겠습니다. 호미반도의 역사 및 우리 조상들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것으로 또 마치고요. 6월에 계속돼서 3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이재원 대표와 포항을 아시나는 계속됩니다. 예, 오늘 이재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달에 뵙겠습니다. 6월달에 뵙겠습니다. 네네. 6월달에는 뒤에 조금 이제 우리 배너를 좀 해서 방을 아시나요? 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또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한번 글자라도 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